2025년 2월 14일 금요일 가천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아이라스크 연구실 학부연구생 차준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OpenVLA, An Open Source Vision Language Action 모델이 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목차는 하나씩 제가 천천히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자, OpenVLA, 로봇 연구자들을 위한 VLA 오픈소스 모델입니다. 앱스트랙입니다. 이 시스템 왜 만들었는가? 기존 VLA 모델들은 대부분 closed and inaccessible, 대중에게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GPU 자원도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데이터셋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는 뉴 태스크에 대한 효율적으로 파인 튜닝하는 방법의 탐구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에서는 97만 건의 실제 로봇 데이터로 학습된 총 7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오픈소스 오픈VLA를 소개합니다. 이 로봇 애니플레이션을 위한 러니드 폴리시의 가장 핵심 약점은 무엇일까요? 결국 일반화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있는데요. 당연히 로봇 학습도 데이터로 학습을 해야 하는데 결국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비전 또는 랭귀지 기반의 모델의 일반화 능력은 결국 데이터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많은 데이터셋이 학습되어 있는 비전 앤 랭귀지 모델을 핵심 구성 요소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로봇 컨트롤에도 일반화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논문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오픈X 인보이드먼트 데이터셋에 얻은 97만 개의 로봇 매니플레이션 트래젝토리, 그러니까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다이렉트리로 파인 튜닝 함으로써 이 OpenVLA라는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오픈X 인보이드먼트 데이터셋은 이제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는 로봇팔, UR 로봇이라든지 위도우X 등등의 다양한 로봇들의 태스크, 움직임, 이미지, 어떤 카메라를 썼는지 등등의 종합적인 데이터가 들어있는 데이터셋을 뜻합니다. 이러한 오픈X 인보이드먼트 데이터셋이 궁금하신 분은 GitHub에 검색을 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Related Work입니다. Visually Conditioned Language 모델입니다. VLM이 많이 발전한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트레이닝된 비전 인코더, 그리고 또 프리트레이닝된 랭귀지 모델에 서로 혼합된 아키텍처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델의 인풋 스페이스에서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패치에스 토큰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로봇 폴리시의 일반화인데요. 오픈VLA는 이제 로봇 동작 토큰을 보이시는 것처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VLM을 직접 파인 튜닝하여 일반화 성능을 옥토는 오픈VLA 이전의 VLA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반화 성능을 옥토보다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액션 토큰을 구하는 과정에서 모델을 마치 딱 보이시는 것처럼 엔드 투 엔드화, 하나의 모델처럼 만들어 직접 파라미터를 파인 튜닝하게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일반화 성능이 굉장히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픈VLA는 로봇이 수행한 다양한 동작들과 그에 따른 이미지, 그리고 랭귀지 모델에 들어가는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빨간 병을 잡아 라는 명령에는 실제로 로봇이 빨간 병을 잡는 동작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파인 튜닝 스텝에서 오픈VLA는 VLM에게 로봇 매니플레이션 데이터, 즉 빨간 병을 잡는 동작과 같은 실제 움직이는 데이터를 주고 VLM이 주어진 이미지와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로봇이 이렇게 동작할 때는 이런 이미지랑 인스트럭션이 있었구나, 반대로 이런 이미지 인스트럭션이 들어왔을 때 로봇이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등을 학습해서 파라미터를 수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인데요. 이제 VLA라는 단어, 왜 VLA냐? 이제 로봇 제어 동작을 VLM 백본을 사용해서 직접 통합해서 쓰므로
이제 액션을 붙여서 VLA 모델이라고 부르겠다 해서 붙이게 된 이름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제 학습 또는 평가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일반화가 부족했고요. 그리고 오픈소스가 아닌 클로즈드 소스라는 점, 그리고 효율적인 파인튜닝에 대한 탐구가 부족해 이러한 부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오픈 VLA로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선행 지식입니다. 이제 VLM 모델인데요. 이미지 패치 임베딩을 매핑하는 비전 인코더, 여기 보이시는 다이노 V2와 스티그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전 인코더의 아웃풋 임베딩을 가져와서 언어 모델의 토큰으로 매핑해주는 프로젝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을 학습한 LLM 백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다이노 V2를 추가한 이유는 이제 공간 추론 능력이 뛰어난 비전 인코더이기 때문에 다이노 V2를 추가로 하나 더 넣어서 공간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자, 트레이닝 데이터 무엇으로 학습했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X 인보이드먼트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요. 70개 이상의 개별 로봇 그리고 200만 개 이상의 액션이 포함된 오픈X 인보이드먼트 데이터셋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드루이드라는 데이터셋을 추가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드루이드 보시면 3분의 1만 사용되었다고 적혀 있는데 이제 논문에서도 드루이드 데이터셋의 데이터들이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성능을 쉽게 끌어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드루이드 데이터셋은 3분의 1만 활용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이시는 오른쪽의 사진이 인보이드먼트 데이터셋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프랑카라든지 뭐 UR5, 자코투, 뭐 위도우X, 쿠카 등 이제 다양한 유명한 로봇팔들의 데이터셋들이 들어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자, 오픈 VLA 디자인 디스커스. 왜 이렇게 디자인했냐 하면 우선 VLM인데요. VLM에도 이제 다양하게 단일 장면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았으나 결국 파인 튜닝 이후에 프리스마틱 VLM 정책이 프리스마틱 VLM 폴리시가 이제 다중 객체, 더 많은 객체와 더 많은 이미지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프리스마틱 VLM 정책의 백본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은 이미지 리솔루션 해상도인데요. 224픽셀과 384픽셀로 시도를 하였으나 성능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고 이 후자의 경우 3배의 학습량이 요구됐어서 전자의 224픽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인 튜닝인데요. 이제 기존의 VLM에서는 이제 비전 인코더를 고정할 경우에 성능이 일반적으로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VLA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고, 왜냐하면은 로봇 제어를 하기 위해서 결국 중요한 장면들을 모두 캡처하지 못했을 거라고 판단한다고 논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트레이닝 에포크인데요. 이제 VLA 학습은 데이터 세트를 훨씬 더 많이, 똑같은 데이터라도 훨씬 더 많이 반복해야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고, 이제 총 95% 이상의 토큰 정확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27번의 에포크를 실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전체 모델에 프리트레이닝 된 부분도 포함된 건 아니고 이제 파인 튜닝에서 ABEC GPU로 14일 동안 총 학습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익스퍼리먼트입니다. 오픈 VLA의 목표가 뭐냐 하면은 결국 여러 로봇, 또 새로운 로봇,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로봇 폴리시가 결국 일반화 부분에서 성능을 낼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픈 VLA 모델은 이제 리미테이션 러닝 어프로치와 비교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핫하게 좀 효과적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리미테이션 러닝 어프로치에 비교해서 어떠한가, 더 좋은가 아니면 더 나쁜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픈 VLA 모델은 성공적으로 파인 튜닝 및 퀀티제이션이 효율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자는 이제 다이렉트 이밸루에이션 직접적으로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의 로봇, 이제 위도우 X가 해당이 되겠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구글 로봇입니다. 이 두 가지 로봇에서 이제 결국 아웃 오브 박스, 즉시 사용 가능한지 모델이 즉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각 환경에서 시각, 동작, 물리, 의미 등등 이제 일반화를 증빙하는 작업들을 다양하게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오른쪽에 보시는 표가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in distribution이 데이터셋에 포함된 굉장히 비슷한 태스크를 진행했을 때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반대는 OOD 제너럴라이제이션은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또는 조금 많이 다른 태스크들을 수행했을 때 결과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오픈VLA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고, 옥토나 RT1X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이제 RT2X라는 모델이 보이게 되는데요. 다음에서 오픈VLA가 대부분 작업 세트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제 똑같은 되게 좋은 성능을 보이던 RT2X와 오픈VLA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RT2X도 오픈VLA가 할 수 있는 태스크들을 잘 수행해내는 것을 볼 수 있고, 오히려 오픈VLA가 수행하지 못하는 태스크도 RT2X가 수행할 수 있는 태스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오픈VLA는 파라미터가 7빌리언인 반면에 이제 RT2X는 55빌리언으로서 훨씬 작은 파라미터 규모임에도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는 것이 오픈VLA의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장애물이 있거나 오브젝트 캐치미스가 일어나도 쉽게 복구하는 능력을 오픈VLA가 더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Data Efficient Adaptation to New Robot Setup입니다. 이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VLA를 아웃 오브 박스에 집중해서 이제 뉴 로봇에 대한 VLA 모델의 어답테이션은 탐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오픈 VLA는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태스크에 대한 소규모의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모든 모델의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풀 파인 튜닝을 진행해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뉴 로봇 어답테이션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프랑카 드로이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랑카 테이블탑의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는 이제 드로이드 데이터셋의 로봇팔 설정을 똑같이 사용해서 이제 이동식 데스크에 장착된 프랑카 7DOF 로봇팔, 두 번째로는 고정식 테이블에 장착되어 있는 프랑카 7DOF 로봇팔의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교 모델은 오픈VLA와 오픈VLA 스크래치, 그리고 디퓨전 플래시 매치드, 옥토 5개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스크래치는 오픈X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사전 학습 없이 처음부터 VLM이 파인 튜닝한 모델을 스크래치 모델이라 하고요. 반대로 오픈VLA는 오픈X 데이터셋을 통해서 미리 사전 학습을 진행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시는 디퓨전 폴리시는 아시는 것처럼 리미테이션 접근 방법에 기반의 한 학습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매치드는 오픈VLA랑 입력과 출력 사양을 일치시킨 디퓨전 폴리시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인데요. 이제 단순하고 명확한 태스크, 위에 있는 것이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한 태스크고요. 아래로 갈수록 어려운 태스크가 되겠는데요. 이제 단순하고 명확한 태스크에서는 당연히 이제 디퓨전 폴리시 기반이 잘하는 것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제너럴 폴리시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더 좋은 성능을 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오픈VLA에서 봐도 프리트레이닝 된 제너럴 폴리시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좋은 성능을 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VLA는 디퓨전 폴리시보다도 오히려 모든 태스크 면에서 50% 이상의, 최소 50%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며 에버레이지도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인 튜닝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파인 튜닝의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라스트 레이어를 오직 라스트 레이어만 파인 튜닝한 결과, 그리고 비전 인코더를 파인 튜닝하지 않고 프로즌 얼린 결과, 그리고 샌드위치 양쪽의 빵, 맨 앞에 단과 맨 뒤에 단을 고정 해제해서 파인 튜닝하게 한 결과, 그리고 로라의 랭크 32와 랭크 64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로는 보이시는 것처럼 비전 인코더와 라스트 레이어만 온리로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 레이어와 비전 고정은 결국 성능 저하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시각적 기능에서는 결국 추가적인 어댑테이션, 추가적인 파인 튜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샌드위치는 이제 비전 인코더를 고정하지 않음으로써 튜닝하여 성능은 높이되 이제 전체 LLM 백본을 조정하지 않았으므로 VRAM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로라의 랭크 32가 가장 좋은 성능을 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퀀티제이션, 메모리 효율성을 얼마나 좋게 했냐 부분인데요. 오픈VLA는 결국 bfloat16으로 저장하고 로드하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메모리 사용량을 32GB에서 16GB로 절반이나 줄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8비트와 4비트 프리시전도 지원하게 되었는데, 지금 잘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bfloat16이 성능이 좋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8비트가 오히려 4비트보다 성능이 더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8비트와 4비트 둘 다 모두 이제 추론 속도가 양자화로 인해서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되고, 당연히 8비트, 4비트 둘 다 추론 속도가 늦어지게 되는데, 추론 속도가 늦어지면 당연히 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비트가 8비트보다 좋은 성능을 내는 이유는 4비트는 오히려 GPU 메모리 전송 감소가 일어나서 양자화로 인해 발생한 오버헤드가 보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높은 처리량을 달성하게 됐다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과 한계점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웃 오브 박스 즉시 사용 가능하고 이제 뉴 로봇 어댑테이션이 가능한 오픈VLA를 제시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어댑테이션을 효과적으로 파인 튜닝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퀀타이제이션을 통해 양자화를 효율적으로 진행했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리미테이션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단일 이미지 관찰만 지원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추론 처리량을 개선하고 모델 최적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해당 논문의 경우 제가 지금 본문만 읽은 거고 뒤에 어펜딕스로서 더 자세한 실험 결과 그리고 더 자세한 표가 나열되어 있으니 오픈VLA에 대한 논문이 궁금하신 분은 어펜딕스 부분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논문 세미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